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종갓집 종손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사실 종갓집인지 몰랐어요. 저희 친정이 그런 걸 따지는 집도 아니었고 남편도 연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하물며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할 때에도 시댁에선 그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2달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었어요. 둘 다 나이가 30 중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기왕 가질 거면 조금 더 있다 갖느니 1살이라도 어릴 때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아이를 갖자 싶었거든요. 아이가 생기면서 저희는 혼인신고도 마무리했고 정말 한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에 행복했었습니다. 결혼하고 4개월이 흐르고 명절이었어요. 당연하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당연히 명절이니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글쎄 시댁 친척분들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20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임신 초기였기에 어머님은 어떤 일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는 어르신들마다 어디 셋이 꼴걸 좀 보자 하며 절 찾으시는 바람에 정말 한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수많은 질문을 받아야 했고 임신 초기라 피곤과 함께 밀려오는 잠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 있으려니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마치 벌 받는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며 저녁 먹고는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그 모습이 버릇이 없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한 분, 두 분 모이다 보니 거의 2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마 20명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시간이 늦도록 집에 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남편도 거실에서 어른들과 있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나가면 다들 절 쳐다보셔서 화장실도 2번 가고 싶을 거 참고 참아서 1번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날 늦은 밤 남편이 자러방에 들어오기에 왜 다들 안 가고 거실에서 저러고 계시느냐고 저분들은 명절도 지내러 안 가냐 하니 지금 명절 지내러 우리 집에 온 거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대체 무슨 말을 들었나 싶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시댁이 종갓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 당일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기에 다들 저희 시댁에서 자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아침도 다 같이 먹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말만 들었는데도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래서 엄마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그냥 그때 생각나는 건 엄마밖에 없었어요. 시댁이 종갓집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시댁에 시댁 어른들만 20명이 넘게 모여있고 내일 아침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차례를 지내고 아침도 함께 먹는다고 하니 엄마가 제게 시댁의 종갓집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합니다. 몰랐죠. 저도 몰랐으니 이렇게 어이없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도 몰랐다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종일 일을 했냐고 묻기에 다행히 일은 안 시킨다고 했더니 우선 알겠다고 내일 친정에 와서 남은 이야기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바람 좀 쐬러 밖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졸리다고 그냥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얘기 좀 해. 따라 나오지 않으면 나 혼자 친정으로 갈 거야. 제 말이 졸리다며 눈을 감던 남편의 눈이 땡그리지더니 절 따라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뭐가? 지금 뭐가라고 물은 거야? 아니 왜 그러는데 피곤해. 왜 종갓집이라고 말 안 했어? 내가? 내가 말 안 했어? 명절에 친척들 많이 모인다고 했잖아. 아니 전혀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그래? 전 여친한테 말했나? 뭐? 지금 선 많이 넘는 거 알지? 왜 그래. 자기한테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방에서 잠만 잤으면서. 진짜 말 재수없게 한다. 내가 잤니? 아침에 와서 저녁 먹고 치우는 저녁 7시까지 내내 거실에 앉아있었어. 그래, 명절 음식은 안 했지. 그래도 이제 임신 3개월인 날 종일 그렇게 앉혀두는 게 말이 되니? 야, 우리 엄마는 어머님 시대 이야기 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아무튼 남은 얘긴 집에 가서 해.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이다 새벽 3시경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5시부터 어머님과 작은 어머님들이 일어나 부엌 일을 시작하셨고 거실에서 주무시던 어르신들도 모두 일어나 큰 소리로 대화를 하시는 통에 저도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천장에 들썩일세라 코를 골며 자더라고요. 아무튼 아침 7시 제사상에 다 차려지고 몇 차례에 걸쳐 차례를 지내더군요.
그리고 상을 치우고 아침을 준비해 먹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 큰 상 3개를 붙여 식사를 하고 여자들은 주방에서 식탁과 바닥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전 입덧은 없었어요. 그런데 전날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지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먹고 싶지 않다고 하자 작은 어머님 중 한 분이 아이고 새아가 넌 정말 시집 잘 왔다. 대체 어느 시어머니가 명절에 며느리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니? 우리 형님 같은 분도 없어. 너희 시어머니의 이런 배려에 보답하는 길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는 거 알지? 애긴 아들이라니 딸이라니 아들이겠지? 그치? 물론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보통 아이를 낳죠. 그런데 그건 부부간의 일 아닌가요? 마치 작은 어머님의 말씀은 제가 그 집안에 아이를 낳아주는 사람이 된 듯하게 이야기하셔서 순간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아무튼 첫 명절의 데미지가 정말 셌습니다. 시댁 식구도 남편 그 누구도 뭐가 잘못된 줄 모르더라고요. 제가 주방 일을 안 했으니 최고의 집안에 시집왔다. 그런 생각만 하더군요. 남편은 친정에 가서 저희 부모님에게 한 소리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이건 사기 결혼이라며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남편은 자꾸 제게 말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가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따진다고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앞으로도 시댁에 가서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날 시킬 것 같지도 않다고요. 얼마 뒤 전 아들을 낳았고 시댁에선 경사람이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이 돌아가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를 해주셨고 꽃들이 집으로 배달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지난 명절에 너무 과잉해서 걱정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출산하고 난 뒤에 맞은 첫 명절, 어머니께서 아이는 당신께서 봐줄 테니 전부 치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니 작은 어머님들께선 형님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시는 거예요? 하긴 며느리 팠으니 이제 손에 물 안 묻혀도 되죠. 형님은 걱정도 없겠어요. 며느리 봤지 손자 봤지 부럽다 좋겠어요 라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제 아들을 안고는 호호호하며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짜증이 나던지요. 그런데 그때 작은 어머님께서 예, 너는 명절 음식 준비값으로 어머니께 얼마나 드리니? 네? 명절 음식 준비값이요? 혹시 한 푼도 안 드리니? 아, 명절 용돈은 따로 드려요. 아니 그거 말고 봐봐. 이 재료들 말이야. 조기, 민어, 문어, 산적, 육전 재료 등등. 이게 너 얼만 줄 아니? 이제 너희도 어른이고 이 집안 사람이면 돈도 보태야지. 아유 형님 요즘 애들이 이래요. 이런 걸 일일이 다 말하고 알려줘야 한다니까. 예, 너희 시부모님이 돈이 어딨니? 이거 다 하면 돈백은 들어. 우리 식구가 다 어디야? 알지? 돈 주고 집안을 하나씩 배운다고 생각해. 이번에 준비 안 했으면 이따가 네 남편 시켜서 돈 뽑아오라고 해. 어른한테 띡하니 돈 이체시키는 것도 버릇 없는 거야. 고운 봉투에 새 돈으로 찾아서 두 손 모아 드려야지. 알겠지? 그 말이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세상 인자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데 순간 열이 뻗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어머님, 지금 저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교육?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시어머니가 이런 말 하면 지적받는 것 같아 기분 나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살짝 알려주는 거야. 저는 지금도 기분 나쁜데요? 그거 아세요? 제가 사기 결혼 당해서 이 결혼 엎을까 하다가 참고 살고 있는데 작은 어머님 이야기 듣고 보니 그냥 저번에 확 엎었어야 했네요. 제가 왜 그때 참았나 싶어서 너무 후회가 되는데요. 하마터면 이번에도 그냥 참고 넘어갈 뻔했는데 작은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해주셔서 제가 그냥 바로 결정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질부, 그게 무슨 말이야? 사기 결혼? 우리 집안 그런 집안 아니야. 저 이 집구석이 썩어빠진 종갓집이라는 걸 결혼하고 나서 알았거든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래서 어쩔 건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땐 뱃속에 아이도 있었고 이후엔 아이가 태어났으니 물론 속은 것 같아 억울하지만 저 사람이랑 사랑하니 그냥 감수해야겠다 싶었는데 아이 낳고 나니 본색들이 드러나네요. 저 출산한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아직 벌어진 뼈도 다 아물지 않았는데 지금 이 일들을 다 하라는 것도 어이없는데 뭐라고요? 돈을 얼마나 들여야 한다고요? 돈 들여서 배우라고요? 어머 질부 말 엄청 잘하네.
형님 고생 좀 하겠어요. 잘난 며느리 봐서. 어머님, 아이 제가 안을 테니 주세요. 됐다, 내가 안고 있을게. 아니요, 제가 안을 거예요. 어머 질부, 일 안 하고 애 보겠다고? 지금 시어머니 일 시키겠다는 거야? 작은 어머님이랑 할 얘기 없어요.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작은 어머님 말씀이 어머님의 생각인 건가요? 아니 그게 뭐 그렇잖아. 명절인데 며느리가 당연히 일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거는 네가 임신하고 출산해서 내가 봐준 거지. 이제 일해도 되지 않겠니? 어머니, 저 일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간 배려해 주신 것도 알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일할 생각으로 오긴 했는데요. 작은 어머니께서 좀 지나치시네요. 그래서 지금 네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니? 뭘 따지고 싶은 거야? 저한테 지금까지 아무도 사과하지 않은 거 아시죠? 사과? 무슨 사과? 종갓집인 거 말 안 하고 속인 거요. 속이긴 뭘 속여? 그걸 꼭 말했어야 하니? 종갓집인 거 알면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결혼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미리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자고? 어머님의 언성이 높아지다 남편도 아버님도 어르신들도 오시더니 제게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런다고 핀잔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아이를 안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제가 시댁을 나서자 어머니께서 가려거든 우리 종소는 놓고 나가? 라고 하기에 이거 자빠졌네. 종소는 무슨? 아줌마가 낳으셨어요? 내 새끼예요. 라고 지르고 나와버렸습니다. 순간 시댁에는 정적이 흘렀고 다들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전 친정으로 갔고 명절 연휴의 첫날 점심도 안 된 시간에 제가 단단히 굳은 표정으로 알만 안고 집에 가자 부모님은 무슨 일인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우시곤 제게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제게 당장 오라며 계속해서 톡을 보냈었고 제가 모두 씹어버리자 전화를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보다 잠들어 있는 사이에 전화를 해서 저희 아빠가 그 전화를 받았고 아빠가 받은 줄도 모르고 당장 시댁으로 튀어와!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말없이 전화를 끊었고 그 길로 시댁에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오셨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안고 잠들어 있던 3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었어요. 아빠가 시댁으로 가서 배를 누르자 시댁 식구들이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어른을 밖에 세워둘 순 없으니 문을 열어주더라네요. 저희 아빠가 가자 아버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종갓집 맏며느리가 돼서 명절날 한 소리 들었다고 해서 어르신들 계신 데서 뛰쳐나갈 수가 있냐며 혀를 차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거 다 사기 결혼인 거 아시죠?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모든 인맥과 법적 자문을 통해서 어떻게든 저놈 제가 사기죄로 감방에 쳐넣을 겁니다. 사기죄가 안 된다고 하면 폭언으로라도 빨간 줄 가게 할 거고 이혼은 하되 위자료며 뭐며 다 받아낼 겁니다. 다들 거지도 아니고 이제 결혼해서 사는 애들한테 명절 음식값으로 100만 원을 달라니 저런 것들도 어른이라고 라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오셨다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이 발단이 되어 전 이혼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 적진 않았지만 그간 툭하면 종갓집이다. 네가 맏 며느리다 하면서 저희한테 돈도 많이 뜯어가시고 정말 많이 부려먹으며 힘들게 하셨거든요. 이혼할 때 종소는 자신들이 키우겠다며 난리셨지만 정작 남편은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애 기저귀도 안 갈아본 사람이 어떻게 키우겠어요? 아무튼 전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가지고 왔고 결혼할 때 모은 돈은 정확하게 반반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돈도 돌려받았습니다. 위자료도 받았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명절 한번 일하라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상황을 키우나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겐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모두들 절 바라보며 네가 이상한 거야 라는 듯이 몰아붙였으니까요. 결혼을 앞두신 분들 꼭 시댁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라고 딸의 결혼을 앞두신 어르신들께서도 꼭 함께 알아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꼭 종갓집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결혼하고 난 뒤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